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첫 유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숫자 2가 적힌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다만 옷에 김문수라는 이름은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는 거리를 둔 채 독자적으로 반 이재명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 서문시장, 내일은 청주 육거리 시장, 그다음에 원주 중앙시장도 간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하와이 특사단 설득 끝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김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고 민주당과의 교류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선대위 합류는 거절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영화 빠삐용 주제가를 게시하면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 올린 것을 두고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다시 일축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유준호 대변인, 네. 이게 빠삐용이라는 게 이제 영화로 2번 만들어진 건데 네. 이제 살인죄 누명 쓰고 이제 외딴 섬에 갇혔는데 이제 집요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 그러면 악마의 섬을 제가 언뜻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설마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모르겠어요. 좀 섬이라고 하니까 또 하와이 또 공격이 또 하와이라는 섬에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다음 보수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30년 넘게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았는데 이제 좀 모든 거 훌 털어버리고 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은 지금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대위로 모셔오는 것도 사실 맞지도 않은 면이 좀 솔직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번 주 안에 좀 결정 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소식에 따르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 주에 합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합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물밑 접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이 또 이준석 이제 후보랑 또 만남을 가졌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빅텐트가 이번 주 안에 좀 폴대로 세우면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이게 반전 모멘트만 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제 2번째 방송 토론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접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주혁 대변인, 이준호 이제 대변인은 이제 원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판 좀 뒤집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박찬대 지금 그 당 대표 대행이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압승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징계하겠다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뭔가 민주당에서도 조금 긴장을 하는 건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그 소리 없이 단일화에 성공한 부분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쇼, 우리공화당 또 자유통일당 후보 탈당 및 지지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파 또는 아스팔트 우파 극우 보수까지는 일단 조용하게 지금 단일화에 성공해 놨어요. 마지막 남은 이제 이 단일화의 퍼즐은 이준석 후보 하나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거기는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번에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을 위한 하와이 특사단이 갔었는데 갔다 온 성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파란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로 고쳐매게 만든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좀 난망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부터 유세를 시작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유니폼은 입지 않았어요. 사실상 김문수 후보와는 거리를 뒀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이라는 유니폼만 입었는데 이 유니폼은 사실은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만들었던 누가 후보가 될지 몰라서 이 유니폼에 이름을 넣지 못했을 때 만들었던 유니폼이고 지금 나오는 유니폼들은 다 김문수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 유니폼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산, 대구, 강원
소위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두텁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그쪽만 가는 부분, 특히 김문수 후보랑 한 번도 유세에서 만날 조우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땐 사실상 이번 대선이 끝나고 있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사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맞아 보입니다. 신주부 대변인, 네. 자, 한동훈 후보에 정통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제 유세하는 거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우리 당 후보라는 또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김문수 후보와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사실상 경선 불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비판을 하시는 예.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들어보진 못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문수라는 이름을 꺼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은 석상에 가서 같은 유세차에 오른다고 한들 그것이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김문수 후보는 따로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별동대 혹은 게릴라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국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직접 면밀하게 이렇게 만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저는 자기희생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존에 보통의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본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 경선에서 진 후보들은 유세차 한번 올라서 연설하거나 그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오늘, 내일 2박 3일 동안 지방을 도는 일정을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게다가 다다음 주에 이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 수도권 정도도 한 번 더 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보여왔었던 정치 문법과는 다른 오히려 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마치 향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세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하면은 왜 하냐,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너무 먼 미래를 가정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대선 그리고 이재명 집권을 막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수 부장님. 근데 이제 그 메시지는 되게 하나더라고요. 한동훈 전 후보는 이재명의 위험한 나라를 막겠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정치를 위한 교두보를 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적 어법을 계속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인은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메시지이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이 다음 대선을 지고 나서 국민의힘의 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싸움의 어떤 준비를 위한 어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냐는 그거는 대선이 끝나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저는 평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결국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13일이 좀 갔으면 하겠다라는 바람이고, 그 과정은 뭔가 이렇게 정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정부가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놓고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표명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이 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이준호 대변인이 이제 단일화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게 이제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이름 인쇄되기 전에 네. 이게 확률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오늘 또 만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 금요일 사실 데드라인이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뭐 그걸 또 넘어야 된다 그러면 또 넘어야 되는 상황도 어쩔 수 없겠지만 가장 베스트는 이번 주 안에 인쇄되기 전에 만나서 이준석 후보 이름이 투표 그 지에 용지에 안 들어간 게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이준석 후보와 어떤 결단이 좀 진척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한동훈 후보도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도 우리 당 이제 대선 승리를 도와주고 계시지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영향력, 그러니까 당원들의 40% 지지를 받아서 경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최종 경선에서. 그렇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을 이재명에 대한 어떤 위험성만 알린 것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꼭 돼야 한다는 그 이유도 같이 알려주면 더 이제 선거운동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그 우리 신주호 대변인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차별화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정말 원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국민의힘은 윤어게인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조용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쇼를 통해서 했지만 윤어게인당을 주장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공화당이 지지 선언했고 또 자유통일당의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영화 보러 갔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 하면 부정선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이미 김문수 후보가 이미 다 완성시켜 놓은, 그래서 이미 김문수의 길은 이쪽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마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원팀으로서의 상황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저는 여기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사뭇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전제는 뭘까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 보고 당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당에 들어오면 제일 반기지 않을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한동훈 후보라,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봅니다. 당내에 어떻게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리도 없겠지만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은 하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일극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나 아니면 모두 다 숙청이야, 이런 곳이니까 가능한 거죠. 경쟁이 좋은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요, 전체가 역량이 더 강화되는 거죠. 한동훈 후보, 이준석 후보 다 우리 당 안에서 소중한 인재로 경쟁하면 우리 당 역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저는 그거 경쟁은 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당이라는 게 무리당이잖아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의견들을 조율해가고 통합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다른 얘기를 가지고 다른 방향의 다른 목표를 위해서 뛰는 것은 하나의 정당에서 구성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자체도 빨리 극우 세력들을 몰아내는 거를 전제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셨는데, 한동훈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윤 어게인이라는 그런 딱지를 빨리 떼는 것이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